습관처럼 괜찮다는 말을 꺼내는 당신도 괜찮지 않은 날이 많았을 겁니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무심히 나타난 장애물로 인해 발을 잘못 딛기도 하고 넘어져 아파하기도 했던 날을 알고 있습니다. 부단히 또 고민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소중한 노력의 무게를 별것 아니라고 쉽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을 애써 이겨내느라 잠 못 드는 수많은 밤이 모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설득하느라 애태웠던 시간이 만든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유은 작가님의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라는 책입니다. 김유은 작가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에세이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몸을 누이는 게 유일한 쉼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몸을 덮어주고 쉬게 해주는 마치 이불처럼 우리 마음을 덮어주는 문장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책 소개는 작가 소개의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글자가 머금은 온기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성스레 모은 글자들이 포근한 한 편의 이야기가 되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란다. 조금은 겁이 나고 지쳐버렸을지 모르는 하루에 한 줌의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럼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애썼으니까 투정 부려도 돼. 애쓴다는 단어를 머금고 있노라면 뭉클한 마음이 든다. 애써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애써 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고 애써 웃으면서 버텨내는 사람도 있다. 애쓰는 모든 노력들을 알 것만 같아서 그 단어의 무게를 감히 내가 뭐라 쉽게 표현할 수 없다. 전에 본인의 인생에는 즐거움이 전혀 없다는 독자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기쁨 한 조각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잠깐의 여유로움도 잃어버린 자신의 생활을 말해주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돌아서는 순간까지 웃음을 보여주던 그녀였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 가득히 차오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마음을 기댈 곳 없어서 내 글에 잠시 쉬었다 간다는 독자님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녀를 만난 뒤로 무심하게도 피해가는 행복과 지독하게도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 생각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고민했다. 행운도 행복도 놀리듯이 이리저리 피해가서 더는 어떠한 희망도 바라지 않는 이에게는 뭐라 응원을 하는 게 맞을지 먹먹해졌다. 슬픔 같은 감정은 쉽게 내어놓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힘든 상황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대신 괜찮은 척하는 것에 익숙하다. 본인의 어려움을 말했다가 돌아오는 의아스러운 반응에 몇 차례 다쳐봤기 때문이다. 견딜 만한 걱정을 말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크게 부풀려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착잡한 심정을 말하면 남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한번 들어주면 될 것을 굳이 남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애써 견디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도 듣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최선을 다해 숨기게 된다. 오늘도 애썼을 당신에게 꼭 닿길 바라는 응원을 보낸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 뒤에서 몇 번이고 무너졌을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 잠시 마음을 쉬어가도 된다. 오늘도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다독여줄 테니 힘들었다고 투정 부려도 된다. 타인에게 관대한 만큼만.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졌다는 친구에게 기죽을 것 없다고 토닥여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선배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 애인과 헤어졌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후배에게 잘 이겨낼 거라고 위로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토닥여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친한 언니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이 멋진 선배였다. 내가 고민이나 걱정을 말하면 아무런 간섭이나 가르치려는 행동 없이 단지 응원해주던 사람이었다. 밝아 보이는 표정과 늘 웃는 모습만 봐왔던 나는 그녀의 우울증 진단 소식을 듣고 꽤 놀랐었다. 타인의 크고 작은 푸념이나 고민에는 대범하고 지혜롭게 응원해주던 그녀인데 본인에게는 무척 냉정했다고 한다. 작은 실수 한 번을 그냥 실수 한 번이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되지. 라고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상하게 자신이 한 실수는 누구의 실수보다 크게 다가오고 본인의 잘못은 무엇보다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한심하게 느껴진다. 스스로를 보듬어 주기가 어려워지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생각이 쌓여서 결국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종결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잘못도 자책하게 되고 굳이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잔뜩 불안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돌보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친구에게 좌절할 것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듯이 자신에게도 너 참 괜찮은 앤데 그걸 모르고 절망할 것 없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기특하고 멋진 점이 참 많이 발견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장점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줘도 된다. 걱정하는 것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잘 해내고 있는 당신이다. 두발 자전거. 8살 때 두발 자전거를 배웠다. 자전거 뒷바퀴에 나란히 달아놓았던 보조바퀴를 아빠가 떼어주시던 날,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었다.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던 나는 자전거를 배우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간 아빠와 나는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었다. 아빠는 자전거의 뒤를 단단히 잡고 같이 달려주면서 말했다.
아빠가 이제 손을 놓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가 휘청거리겠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면 돼. 넘어져도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 우리 딸. 아빠의 말이 끝나고 그의 손이 떨어지자마자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거리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잘했다는 칭찬을 건넸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해보라고 격려했다. 나는 수도 없이 출발했고 휘청였고 멈춰야 했고 또다시 페달을 밟았다. 횟수가 지날 때마다 혼자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계속되는 연습 끝에 넘어지지 않고 두발 자전거로 속력을 내는 법을 알았다. 아빠는 나에게 실패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넘어져 봐야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첫 걸음마부터 완벽하게 뛰어갈 수 없으니 넘어져 보고 다쳐보면서 안정적인 나만의 걸음을 만들어내라는 뜻이었다. 지금 당장 가고 있는 속도가 빠르다고 자만하지 말고 혹여 내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길어서 그만큼 기회도 변화도 많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다양한 두발 자전거를 배우게 된다. 누군가에게 두발 자전거란 시험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다. 인생의 여러 고난들을 제법 잘 헤쳐나갈 것이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 잘 지낸다는 의미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큰 슬픔 없이 작은 시련 정도는 그럭저럭 이겨내며 다가오는 매일을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친구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가볍게 대답하는 것처럼 잘 지낸다는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내는 삶이 별 볼 일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대부분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일과를 보내면서 지내고 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이 하루의 큰 패턴이다. 큰 특징 없는 오늘과 내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현대인의 일상이 쳇바퀴 도는 것 같다는 표현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한다. 어제와 닮아있는 하루라고 해서 스스로의 일상을 작게 평가하면 안 된다. 힘들었던 시간이 다가오면 평범한 하루를 무척이나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슬픔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불행이 덮쳐버리기도 한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곳이 바닥이라서 더는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닥 옆에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떨어져야 하는 순간도 있다. 이렇게 진폭이 큰 하루를 보내면 별일 없이 무난하게 보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다지금 알게 된다.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넘긴 저녁의 고요함은 다행스러움이자 잘 걸어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지 주어진 일을 오늘도 해낸 당신은 참 잘 살아내었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지치기만 했을 수도 있다. 휘청였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을 당신의 단단함과 넘어졌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은 용기를 가진 당신의 하루를 그저 그런 날이라고 덮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잘 지냈냐는 나의 물음에 당신이 작은 미소를 머금고 답해주면 좋겠다. 오늘도 참 잘 지내었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려면 걱정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에 꼬리물기를 잘한다는 것이다. 끝말잇기처럼 하고 있는 생각을 연속적으로 꺼내게 된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수담까지 떠올리는 순간이 있다. 생각이 많은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면 단점일 확률이 더 높다. 진행되고 있는 생각의 길을 잠시 막아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과거에 실수했던 경험이 떠올랐다면 간단하게 스스로 대답하면 된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실수를 했었어. 라고. 잘못이나 실수는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끈을 잘라내어야 한다. 지난 일을 계속해서 곱씹는다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없다. 단지 내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자신감만 더 떨어질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지지 않도록 가끔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괜한 미련과 후회라는 감정이 섞여져서 마음 복잡한 밤은 그만하면 되었다. 보수해야 하는 우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해가 되는 말이 있다.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다. 친구랑 계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귀게 될 많은 친구들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상처받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다 이해했다는 듯이 8살의 꼬마는 내 아빠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었다. 그때의 나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했다. 봄에는 예쁜 꽃이 피고 여름이면 바닷가에 갈 수 있고 가을이면 빨간 단풍을 볼 수 있고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친구는 항상 나에게 행복하고 기쁜 존재일 것으로 생각했었다. 아빠의 말끝에 있는 상처받지 말라는 그 문장이 왜 있는지 의심해보지 않았다. 성인이 된 나는 가끔 아빠의 말을 떠올린다. 지금에서야 그 말을 조금 더 이해하곤 한다. 그의 표현대로 친구란 정말 계절 같았다. 친구라는 인연이 닿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붙잡으려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계절이 바뀌는 순리를 거스를 수가 없듯 마음이 어긋난 관계는 억지로 맞추기는 힘들었다. 생각 없이 말을 뱉는 사람이 한순간에 고쳐질 리가 없었고 사고의 틀이 너무 다른 사람과 억지로 이해하고 맞춰주기만 하면서 지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계절이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것이 우정이었다. 사라진 인연 때문에 오래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다. 어떤 계절이라도 한 바퀴를 돌아서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찾아오듯이 친구가 될 인연이었다면 나중에라도 만나게 되었다. 가끔 주위를 보면 성인이 된 지금도 친구를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정이 있는데도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친구를 위해서 앞장서기도 한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이겠지만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유감스럽게도 끝이 보이는 관계인데 한쪽만 희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슨의 우정에 관한 글 중에서 이 문장을 좋아한다. 사람은 우정을 계속 보수해야 한다. 맞지도 않는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나를 괴롭히면서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 오래된 우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깊고 참다운 것은 절대 아니다. 당신을 닮은 바르고 좋은 사람과 마음이 잘 맞아서 기쁨으로 차오른다면 충분하다. 바꾸기도 하고 보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우정의 모습이다. 제자리 걸음이라 느껴진다면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막상 얼마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저만큼 앞에 있어야 했고 욕심 같아서는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화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느리게 온 것이 절대 아니다. 이만큼을 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계획이 조금 무리한 목표치였던가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었던 과욕일 수 있다. 빠른 속도를 내고 싶다는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마음이다. 어렸을 때부터 성적순으로, 키순으로 줄세우기를 빈번하게 겪었던 우리는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앞서길 바라는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내가 가고 있는 길만 보겠다고 다짐해도 앞서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마련이다. 저만큼 가려면 나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싶어서 더 의기소침하게 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늦어진 듯한 기분이 들거나 은연중에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지금도 타인은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자만의 보폭과 발걸음이 다르듯 자기만의 속도에 가속이 붙는 시점도 다를 뿐이다. 당신이 절대 늦은 게 아니다. 응원의 진짜 의미. 힘내라는 응원이 부담으로 느껴졌던 적이 있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 같다. 혹시라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까봐 미리 걱정했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그들을 응원하면서 문득 느껴졌었다.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헤쳐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중에 있을 결과가 좋아야 하고 내가 응원해줬으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온 모든 시간을 빠짐없이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는 뜻이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 자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의 당신이라 해도 애틋하게 응원한다.